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비로운 이야기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언제 어디서 보셨는지, 그리고 혼자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죽음의 문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 집에 대해 먼저 입을 떼지 않았다. 경상북도 상골 깊숙한 곳, 인구도 20명이 채 되지 않는 외딴 마을 삼도골. 그곳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원래 없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길가에 생겨난다. 그리고 그 집을 본 사람은 사라진다. 늦가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새벽, 주인공 이서준은 서울에서 번아웃을 견디다 못해 삼도골로 내려왔다. 오래된 할머니의 빈집을 정리하며 잠시 머물 생각이었다. 큰 도시에서의 삶은 그를 갈갈이 찢어놓았고 조용한 시골 공기는 하나의 도피처 같았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바람도 없는데 지붕 위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나고 닭 울음도 들리지 않는 새벽에 낡은 장독대 사이에서 누군가 훅 웃으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서준은 도시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애써 생각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더욱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젊은 사람이 여기 내려올 때가 아닌데? 그 집에 가서 지낸다고? 밤에 절대 길가를 걷지 마요. 서준은 이유를 물었지만 그들은 입을 꾹 닫아버렸다. 삼도골의 중심을 잇는 흙길 하나가 있다. 낮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시골길이지만 밤이면 마을 사람들 모두 그 길을 피했다. 서준의 할머니 집은 바로 그 길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다. 둘째 날 밤, 서준은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열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흙길을 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원래 없던 건물이 길 위에 서 있었다. 한옥도 시골집도 아니었다. 검게 그을린 외벽, 깨진 창문. 마치 오래전에 불타 폐허가 된 집이 형체만 다시 세워진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서준이 기억하기로는 낮에 이 길을 지나도 이런 집은 없었다. 서준은 순간적으로 정신이 멍해졌다. 저건 뭐지? 원래 있었나?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틀 동안 하루 종일 드나드는 길인데 그렇게 크고 음산한 건물을 못 볼 리가 없다. 집을 응시하는 순간 뜨거운 바람이 얼굴에 스쳤다. 아니, 사람 숨소리처럼 따뜻한 바람이었다.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뒤에서 들려왔다. 보였네. 여자의 목소리였다. 탁하고 숨이 걸리는 듯한 죽기 직전의 소리. 서준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가슴이 미친 듯 뛰었고 손끝이 얼어붙어 떨렸다. 창문 밖으로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음 날 서준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저 혹시 이 길에 버려진 집 같은 게 있었나요? 어젯밤에. 그러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손을 덜덜 떨며 서준의 말을 끊었다. 봤구먼. 그러면 조심해야지. 그 집이 보였다는 건 너도 곧 뭐가요? 대답 대신 할아버지는 벌벌 떨며 부적 하나를 건넸다. 오래된 한지에 붉은 글씨로 무언가가 쓰여 있었다. 밤에 혼자 걷지 말고 혹시 그 집이 또 보이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게. 그리고 창문을 절대로 열지 마. 왜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야. 그 안엔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아직도 머물러 있거든. 서준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 할아버지가 갑자기 서준의 어깨를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당을 찾아가게. 그 집이 너를 본 이상 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게다. 마침 그때였다. 멀리서 뚝뚝 어디선가 젖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또 누가 사라진 모양이야. 서준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시선을 계속 느꼈다. 마치 모두가 그에게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특히 어제 부적을 준 노인의 불안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날 저녁, 서준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에서 라면과 생수를 샀다. 가게 주인인 김아주머니는 서준을 보자마자 손을 멈추고 속삭이듯 말했다. 어젯밤 봤다면서요? 그 집. 네, 그런데 아침엔 사라졌어요. 원래 그래요. 낮엔 없어지고 밤이 되면 다시 나타나. 보면 안 되는 걸 본 거예요. 아주머니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혹시 그 집에서 누가 나오는 걸 보진 않았죠? 아니요, 그냥 집만. 서준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요. 누구든 그분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날 밤엔 반드시 사라지거든요. 서준은 머리를 저으며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목구멍에서 걸려 나왔다. 아주머니의 진지한 얼굴은 농담을 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저녁이 완전히 내려앉자 마을은 기묘한 침묵에 잠겼다. 개 짖는 소리도 바람 부는 소리도 없다. 마치 모든 생명체가 갑자기 사라진 듯한 정적. 서준은 침대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만 창문 밖을 확인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 초저녁부터 마을 끝자락에서 둔탁한 북소리처럼 뭔가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텅, 텅, 텅. 규칙적인 소리가 밤 공기를 무겁게 파고들었다. 도저히 못 참겠던 서준은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었다. 길목에 그 집이 또 나타나 있었다. 어제와는 조금 달랐다. 더 가까워져 있었다. 마치 서준의 집 쪽으로 이동한 듯. 불에 탄 흔적 같은 벗겨진 벽면 사이로 어둠이 구멍처럼 뚫려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창문 안쪽에서 흰 손 하나가 천천히 밖을 긁고 있었다. 가늘고 길고 사람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손. 긁을 때마다 벽면에서 슥슥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준은 몸이 굳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서준아. 할머니 목소리였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서준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 대답은 없었다. 오직 텅텅 북소리만 더 크게 울릴 뿐. 창문을 다시 보자 이번엔 흰 손이 두 개로 늘어나 있었다. 그리고 그 손들이 창문 밖을 향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확히 말해 서준의 방 창문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준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이를 꽉 깨물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창문을 열면 안 돼. 갑자기 부적이 생각났다. 서준은 급히 서랍을 뒤져 부적을 찾아 들었다. 그 순간 창문이 바깥에서 탁 하고 흔들렸다. 열어줘! 죽은 사람처럼 숨이 끊기는 목소리. 아니, 그보다도 더 낮고 더 깊은 어딘가 물속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 너도 보여야지, 우리가. 서준은 물러나 벽에 등을 붙였다. 문 밖에서 서늘한 손끝이 스르륵 창문 틈을 긁었다. 쓱쓱쓱. 그때였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다. 흰 무복을 입은 젊은 남자.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냄새나는 약초가 가득 배인 옷. 창문에서 떨어져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리고 서준의 손에서 부적을 낚아채더니 문틀에 붙이고 주문을 빠르게 읊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나는 이 마을의 마지막 무당입니다. 저 집이 널 노리고 있어요.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창문 틀이 쾅 하고 크게 흔들렸다. 마치 안에서 거대한 손이 창문을 박살내려는 것처럼. 무당은 이를 악물고 부적에 손을 얹었다. 붉은 글씨가 서서히 빛을 발하며 창문을 누르는 힘을 억눌렀다. 이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야. 그 집 자체가 굶고 있어. 새로운 사람을 삼키려고 움직이는 거라고. 윈도 프레임이 더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밖에서 들렸다. 한 명은 부족해. 둘은 와야 해. 함께 있어야 해. 무당은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다. 서준 씨, 지금 당장 나와요. 그 집이 당신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은 서준의 손목을 거칠게 잡고 현관 밖으로 끌고 나왔다. 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멀리서 울리던 텅텅 북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그 집이 심장처럼 뛰고 있는 소리였다. 어서요. 길 끝으로 벗어나야 해요. 무당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러나 서준은 점점 멀어지는 자신의 집과 길목에 서 있는 그 검은 집을 번갈아 보며 숨이 막혀왔다. 그 집은 아까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이제는 거의 서준의 마당 앞까지 다가온 느낌. 저 집? 왜 자꾸 움직이는 거죠? 무당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이건 건물이 아니에요. 원래는 저승으로 가는 문이었어. 수백 년 전 마을에서 죽은 자들의 넋이 잠시 머무는 곳. 하지만 망자들을 달래던 제사가 끊기면서 문이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길 저편에서 사람 형체가 하나 천천히 걸어 나왔다. 축 늘어진 회색 한복, 발을 끌며 마치 땅속에서 방금 나온 듯한 자세. 무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보여버렸군. 시작됐어. 서준은 몸이 굳어버렸다. 그 형체는 고개를 비틀어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없었다. 멍청한 구멍처럼 뚫린 자리에 새까만 어둠만 가득했다. 그때 또 하나의 형체가 그 집의 부서진 문틈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팔이 꺾인 채 온몸이 젖은 사람처럼 철벅철벅 소리를 내며 둘, 무당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세 번째 형체가 창문을 밀어뜯고 기어 나왔다. 세 개의 망령이 서준을 향해 목이 부러진 각도로 고개를 돌렸다. 셋, 이제 조건이 완성됐군요.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조건? 무당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집이 움직이는 날, 세 번 죽은 자가 그 길에 모이면 새로운 사람이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승문이 다시 닫혀요. 서준은 소름이 돋아 숨을 제대로 들이마실 수조차 없었다. 그럼 그 새로운 사람이라는 건 무당이 서준을 강하게 보았다.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집을 본 순간부터 이미 선택된 거예요. 망령들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땅바닥을 질질 끄는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마치 피비린내가 섞인 습기찬 공기가 온몸을 덮었다. 철벅, 철벅, 철벅. 이대로 두면 삼도골은 끝장입니다. 무당이 외쳤다. 저승문이 완전히 열리면 마을 전체가 통째로 삼켜져요. 서준은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다리 힘이 풀려 움직일 수 없었다. 눈앞에 망령들이 너무 가까웠고 그 집의 입구는 마치 거대한 구멍처럼 벌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희미했지만 점점 또렷해졌다. 아니, 울음이 아니라 울음 같은 비명. 엄마, 문 열어줘. 추워. 서준은 등골이 얼어붙었다. 아이 목소리?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가 아니에요. 그건 미끼입니다. 저승문은 산자의 가장 약한 기억을 파고들어요. 그 말과 동시에 서준의 발밑 흙이 푹 꺼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끌어당기듯. 무당은 서준을 붙잡아 올리며 외쳤다. 서준 씨, 정신 차려요. 지금 넘어가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그러나 땅 밑에서 더 많은 손이 튀어나왔다. 썩어 문드러진 손, 검게 탄 손, 마디가 부러진 손들이 서준의 발목, 종아리, 허벅지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 순간 저 집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 어서 와. 우린 기다렸어. 비어있는 자리가 많아. 속삭임이 바람처럼 퍼졌다. 무당은 한 손으로 서준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허리춤에서 마지막 부적을 꺼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사람처럼 지쳐 있었다. 이건 내가 가진 마지막 방어부예요. 하지만 하나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무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다. 당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발로, 그 집 안으로. 뭐라고요? 억지로 끌려가면 영원히 저승에 갇히고 스스로 들어가면 단 한 번 저 안에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이 집을 닫을 수 있습니다. 서준은 절망적으로 그 집을 바라보았다. 집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입구를 크게 벌리고 있었다. 숨 쉬는 듯 벽면이 미세하게 들썩였다. 세 명의 망령이 동시에 속삭였다. 와라, 넌 우리 네 번째. 무당이 비명을 질렀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선택하세요, 서준 씨. 서준은 들끓는 공포 속에서도 단 한 가지 생각만 붙잡았다. 여기서 도망쳐도 끝나지 않는다. 저 집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땅 밑에서 끌어올라오는 소나기가 점점 더 거세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발을 뿌리쳤다. 무당은 마지막 힘으로 서준을 잡아당겼다. 결정해요. 지금 들어가야 해요. 서준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다. 그 집 쪽으로. 망령들이 환희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왔다. 마침내. 그가 문턱에 발을 딛는 순간 세상이 바뀌었다. 안은 어둠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밝았다. 하얗게 빛나는 복도, 소독약 냄새, 희미하게 울리는 장기 모니터 소리. 서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여긴 병원? 벽에는 오래된 안내판이 걸려 있었다. 삼도골 분교병원, 1994년 폐원한 병원이. 왜?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 환자복, 빈 눈동자. 하지만 얼굴은 아버지? 죽은 지 10년이 넘은 아버지였다. 준아.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손끝이 가까워질수록 그 손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 무너진 듯한 손으로 변해갔다. 그때 너를 살리려고 한 게 맞는 선택이었나? 서준은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왜 여기에? 그때 복도 양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망령이 걸어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 가장 작고 왜소한 그림자가 휘청이며 나타났다. 작은 발, 곱게 딱은 머리,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아이. 오빠.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목이 막혀 숨이 나오지 않았다. 지아. 그는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으려 했던 것이다. 어린 시절 삼도골에 맡겨진 그와 여동생 지아.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 사고. 지아가 믿기지 않는 듯 말했다. 오빠, 왜? 나 두고? 도망갔어? 서준의 머릿속이 흔들렸다. 아니야. 난 그날. 그러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불이 난 병원. 아이들이 갇혀 울부짖던 밤. 서준은 10살, 지아는 8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혼자 탈출해버렸다. 지아는 불길 속에서 끝내 찾아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망령, 오래된 회한, 원혼이 뒤엉킨 목소리. 넌 우리를 버리고 살았지. 지금이라도 돌아와. 네가 네 자리로 와야 우리도 떠날 수 있어. 3명의 망령이 동시에 손을 뻗었다. 4번째 자리, 네가 와야 문이 닫힌다. 그 순간 서준은 깨달았다. 이 집이 원하는 건 새로운 희생이 아니라 미완의 죽음을 완성시키는 것. 지아가 다시 말했다. 오빠, 나 너무 춥고 무서웠어. 같이 가자. 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여기서 너희한테 잡혀갈 수 없어.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새까만 구멍 같은 눈이 크게 벌어졌다. 그럼 죽여줄게. 망령들의 손이 일제히 서준을 덮쳤다. 외부 세계. 무당은 집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서 있었다. 문은 흔들리고 안에서는 울부짖음과 절규가 뒤섞여 새어나왔다. 제발 버티세요. 그러나 갑자기 집 전체가 쾅 하고 흔들린 뒤 조용해졌다. 무당은 2 손을 떨며 문 앞에 다가갔다. 문이 스스로 열렸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때 바람처럼 스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다쳤다. 이제 배고프지 않아. 잠들어. 그리고 그 집은 서서히 마치 안개처럼 흔들리다 형체가 흐려지고 사라졌다. 길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직 서준의 발자국만이 문 앞에서 사라진 채로 끝나 있었다. 무당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이 선택했군요. 그들을 대신해 문을 닫는 쪽을. 밤하늘엔 서늘한 바람 한 줄기만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삼도골의 길 위에는 그 집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말한다. 어쩌다 늦은 밤 그 길을 걸으면 말이야. 누군가가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린대.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의 2번째 발걸음처럼.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인다. 그건 원래 그 길을 지키던 아이들이 아니라 새로 생긴 4번째일 거야.